실제로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을 만나고 온 이태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탈북 여성의 생활 여건, 검은 사람이다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너무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생활 여건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들은 이제 네. 결혼을 하기 어려운 계층에 있는 중국 남성들이 북한 여성을 이제 사들이는 건데요. 네. 이제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시골 농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정말 어려운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영상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다 쓰러져가는 농가에 창문까지 이렇게 뜯겨져 있는 그런 외딴 농가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몇 날 며칠을 달려도 옥수수밭밖에 없는 시골이거든요. 그런 농가에서 최악의 삶을 지금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네, 거의 폐가 수준인데요. 그러면 신분 보장 같은 거는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들 탈북 여성들은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체류자 신세로 이제 중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팔려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갔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고 여러 가지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신분증이 없으면은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게다가 병원이나 최소한의 그런 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그림자 같은 신세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은 해야 할 텐데 신분증이 없다면 일하는 것도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는 신분증이 없는 사람을 헤이후라고 해서 검은 사람이라고 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길거리에 버려도 되는 그런 천한 신세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참혹하네요. 네. 당연히 그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일할 방법도 없습니다. 일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어도 되는 그런 불법 성매매 같은 데에도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네. 그래서 이들은 중국에 넘어가서 당연히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생계를 위해서 돈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을 붙이게 되더라도 중간에 브로커가 거의 수수료 명목으로 30% 이상을 이렇게 떼어가기 십상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계속 돈을 벌어서 붙여도 벌리는 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마약 같은 네. 같이 성매매를 하면서 마약을 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주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네. 그런 일에도 뛰어들게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탈북 여성들이 1차적으로는 그 팔려간 집안에서 감시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공포라고 하는 게 북송될까봐 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요. 네, 탈북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강제 북송입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일단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네. 고문을 당하다가 처형까지 당하는 거는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한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침대맡에 TV가 설치돼 있는데 그 한 33살 탈북 여성이 중국 공안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집에 설치해 놓은 CCTV입니다. 집 현관과 1층 출입구를 하루 종일 관찰할 만큼 강제 북송의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일부 중국 사람들은 이들이 북송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협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부당한 그런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괴로움에도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국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네, 저도 그제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 같은 경우는 불법 침입입니다. 국경을 불법 침입한 거고 이들의 난민 지위 신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사실 중국이 1996년에 평양과 양자 협상을 맺고 그 탈북민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의 실제 생활을 보면은 이들은 다 강제로 북송되게 되면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 난민법에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사실상 난민법을 위반하고 북중 양자 협상에만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강한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머무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면 이들이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국으로 오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닌가 보죠? 근데 저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 네.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왜 한국행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건데요. 네. 1차적으로는 이들은 사선을 넘어서 탈북을 했던 사람들인데 혹시나 한국행을 택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붙잡힐지 모른다는 네.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일인데 이들은 강제 결혼으로 중국으로 팔려간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근데 또 부모 마음이라는 게 아이를 낳게 되면은 네. 본인도 북한에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서 이렇게 괴롭게 살고 있는데 자신의 자녀들마저 또 자신이 한국행을 택하게 되면 부모 없는 서름을 겪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쉽게 한국행을 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그 모정 때문에 자신을 이제 희생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취재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